네, 디프런트 어스 한화의 올 시즌 슬로건이었는데요. 지난주 한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죠. 최원호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밤에 갑자기 기사가 나와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특히 박찬혁 사장의 사태는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수장이 동반 사퇴를 하면서 현장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게 이게 그간 한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최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23일 대전 LG전 4대8로 피한 뒤 구단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요. 26일 날 구단이 이제 수락을 하면서 사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이 뜨는 게 이 모그룹의 최종 재가가 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것 같고요. 취재진과 이 경기 전 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매사 자신감이 좀 넘쳤던 이런 최원호 감독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여기에 그 감독 본인이 팬들 사이에서 이 경질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원호 감독이 결국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또 모그룹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윈나우에 대한 열망이 보이는데요. 신임 대표이사로는 박종태 이사가 취임을 했고요. 새 사령탑으로는 김경문 감독이 취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과 데이터자께서는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지금 입장에서 하나가 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원호 감독이 감독 경험이 그전에 없었어요. 이군 감독 경험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감독 경험이 없는 그런 인물을 찾는 데 부담이 됐었을 거고 또 그 이전에 수베로 감독, 외국인 감독도 이미 거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감독과 초임 감독은 아무래도 좀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김경문 감독은 잘 아시다시피 뭐 두산 베어스 또 NC 다이노스에서 프로팀 감독을 역임을 했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감독 역할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 감독님도 나가시고 또 사장님도 사임을 표한 이런 상황에서 좀 내부를 추스리고 흔들릴 수 있는 선수를 잡는 데는 저는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뭐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적으로는 어떤가요? 이건 사실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이제 리빌딩을 위해서 수년을 참아왔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윈나우를 버튼을 눌렀는데 좀 잘못된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승은 없지만 팀을 만들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키는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감독이고 뭐 임기 중에는 충분히 포스트 시즌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 저희가 그 NC 감독하시던 시절을 거슬러 보면 선수단의 장악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김경문 감독이 뭐 기본적인 선수들의 워크십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팬들에게 하는 서비스, 미디어를 응대하는 방법까지도 모두가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수단 장악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지금의 하나의 약간 흔들리는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뭐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올림픽 금메달의 감독입니다. 물론 도쿄올림픽 때 그 특정 선수를 선발하지 않으면서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데 기왕 선임이 됐으니 뭐 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힘을 실어주시는 게 어떨는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NC 감독하실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좀 약간 이른 시간에 NC 선수하고 이렇게 있다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11시까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숙소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경문 감독의 철칙 중에 하나가 선수단이 보통 이제 평일날 경기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잠을 자고 아점 형태로 먹게 되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 와. 그때 하면서 어제 경기 복귀도 하고 또 오늘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선수단이 철저하게 지켰던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 김경문 감독이 선수단을 좀 잘 휘어잡는 편이에요. 카리스마. 네, 뭐 특급 스타 A가 있다고 치면 이 A 선수가 인터뷰가 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감독은 저희 이제 취재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말은 저희 쪽에 하고 눈은 절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인터뷰가 좀 길어졌다. 또 장난치고 좀 부산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다시 감독과 면담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선수들에게 또 보여주기 식으로 팀을 휘어잡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단장님 그리고요. 구단에서 일하다 보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식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구단 프론트를 26년간 했잖아요. LG, SK, SSG 통틀어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8번을 봤어요. 이 8번의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공식처럼 나오더라고요. 기대돼요. 네, 기대 너무 하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단이 감독을 이게 바꾸거나 선임하는 거는 전임 감독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성향의 감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 감독이 실패하면 초보 감독을 데려오고 초보 감독이 실패하면 베테랑 감독을 데려오고 프랜차이즈 선수 출신을 포함한 내부에서 승격을 감독이 실패하면 외부 영입을 하고 외부 영입 실패하면 내부 결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내부 승격을 하고 이렇게 반대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대 선택의 법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공식대로 전임자랑 되게 반대 성향을 가진 새로운 감독이 낙점이 됐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후보가 몇 명 더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종 선택의 배경이 또 궁금합니다. 사실 언론계에서 이 김경문 감독을 후보군에 뽑은 사람이 제가 최초입니다. 오. 저는 좀 이 힌트를 좀 받았던 게요. 올해 이제 성적이 좀 안 났던 시점부터 감독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에서 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가을 야구 경험이 있고 팀을 하나로 뭉쳐서 원팀을 만드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 다음 사령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경문 감독이었는데요. 제가 구단 관계자에게 저는 보름 달에 싱글 커트 넣어서요. 보름달 빵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더니 저도 보름달 빵을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던데요. 감독 선임은 됐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유중일 현 야구대표팀 감독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독 자리에는 뜻이 없다라고 고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만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종범 전 LG 2군 감독도 그룹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하나 프론트에 오더가 내려왔고 여기도 면접까지 진행한 걸로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었고요. 여기서 김경문 감독이 선택을 받았는데 김경문 감독이 NC에서 보여준 모습 신생팀을 이끌고 가을 야구에 올라가는 카리스마를 앞세워서 팀 케미를 극대화시키는 이 부분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경문 감독은요, 한화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과연 변한 한화 이글스가 더 높게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